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리스타임입니다. 과거에는 틀렸던 것들이 지금은 맞는 세상, 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기준이 무너진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TV 넥스트 사역팀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요, 우리 현 세대가 감당하고 있는 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TV 넥스트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의 강사로 수고하고 계신 귀한 분들인데, 이 방송을 해서 저기 멀리 북가주부터 내려오셨습니다. 함께 또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셨지 오시느라? 예, 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호 목사님 또 우리 세라김 사모님은 또 워낙에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알려주셨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잘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처음 또 두 분을 만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CTS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저희 단체가 하는 사역은 저희 단체의 이름을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V Next인데 많은 분들이 그 TV가 그렇죠. 텔레비전의 그냥 TV인 줄 알죠.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예, 예. 그 TV는 Traditional Values의 약자를 땄고요. 예, 예. 그래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이 저희 단체 이름인데요. 예, 예. 말 그대로 전통적, 즉 성경적 그런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지, 또 그것에 지금 방해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예. 학부모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단체의 사역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사역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겠지만, 딱 들어도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는 느낌이 드는 정말 좋은 사역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두 분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두 분께서 함께 하셨는데, 뭐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우리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상민입니다. 예. 현재 북가주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창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의 분들과 또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우리 TV 넥스트의 단체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성원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예. 됐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또 만나 뵙게 되면서 이 사역의 비전과 방향이 차세대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호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저도 열심으로 참여하고자 돕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뭘 전공하셨어요? 전공은 화학이고요. 화학. 예, 실제는 응용화학 또는 공학과 연결된 복합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화학자로서 또는 과학자로서 예, 또 창조과학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되시고, 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 집사님 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역을,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는 현재 IT 보안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보안 기업. 네,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또 사이버 경건 운동을 펼치게 돼서 특별히 우리 TV 넥스트의 미디어 문화 사역 담당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 사역 담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따 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사이버 경건 운동 듣기만 해도 이게 마음이 참 굉장히 경건해지는 그런 건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차 한번 계속 얘기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참 귀한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미국 또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참 미국, 저도 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 모든 가치관들,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상실돼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미국의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고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을 파괴해가는 이런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문제들은 무엇인지 한번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같이 얘기해보고 또 같이 좀 토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문화 또 성경적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좀 사모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아, 너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차세대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단체이니만큼 차세대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우선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를 잡고 있는 그 교육이 즉 공립학교인데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수학만 빼놓고는 사회, inner-cultural,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 뭐 psychology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동성애가 1973년에는 정신병자였다라는 것이 계속 있었는데 네, 거의 200년 동안을 73년 이후로는 그것이 동성애자 액티비스트에 의해서 빠지면서 지금은 동성애자가 정상일 뿐만이 아니라 예, 예.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공립학교에서는 하비 밀크라는 그런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동경의 그 대상으로서 그 assassinate 된 것이 마치 순교당한 사람처럼 그렇죠. 가리키고 예. 있고 남자 보고 너는 여자일 수도 있어라고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걷다가 진화론도 지금 공립학교에서 63년도에 창조론을 딱 빼놓고서는 진화론만 가리키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정체성이 동물의 근성으로 살아도 된다. 그 진화론의 굉장히 깊은 교육이 예, 예.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또한 아이들에게는 지금 세이프 섹스라는 것 때문에 성교육이 너무나도 문란하게 가르쳐지고 있고 그렇군요. 그와 함께 아이들이 만나기만 하면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금 이상한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예.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교육과 사회와 문화와 에너테인먼트 정치까지. 정치는 이 모든 것을 다 엄브렐라입니다. 정치의 모든 법안으로 통해서 교육,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삶의 전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 오실 때 또 지금 이 기독교적인 어떤 뿌리들을 흔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또 뭐 덧붙이실 말씀들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총체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미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지금 비기독교적인 어떤 뭐 흐름 아니면 물결 예. 이렇게 운동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정치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왔었지만은 정치에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예, 예. 이제 연방 대법원 그 판사들의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 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 예.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그 가르침의 어떤 그런 근거나 또 그 가르침의 또 영향력들이 정말 많이 이제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위험을 저희들이 또 느낄 수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영향들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의 흐름들,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률들, 또 역차별을 받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예, 예. 뭐 빵을 굽다가 동성결혼에 맞아요. 원하는 예, 사람들이 예. 뭐 케이크를 원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또 다른 기업들이 또 피해를 받고 있고요. 또 미국의 하빌라비라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도 그렇죠. 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지금 일들이 미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오늘 많은 얘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겠지만 지금 TV 넥스트에서도 하시는 일이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먼저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 또 네.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예, 예. 성경을 폈을 때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이 1획도 빠지지 않고 그렇죠. 더해지지도 않는 예, 예. 기독교 티올로지도 아니고 어떤 신학 티올로지도 아니라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원리 원칙과 모든 기준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미국이 건립됐을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짧은 200년 동안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가정관, 음, 결혼관, 음, 예, 생명의 존엄성, 음. 예, 그다음에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그 자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원래 성경의 바탕 위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적 세계관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그 성경적 세계관이 오히려 사라지고 또 세속적 세계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또 그런 것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두 강사님하고 나왔지만 예, 예. 지금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본은 창조론이에요. 음, 창세기의 창조론에 대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왜곡되면은 주르륵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밀려나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세기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 너무 중요하고 예, 예. 창조과학도 그냥 창조과학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어허. 네 것이 진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론에 의한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성경적 세계관의 그 기본은 이제 창조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그렇죠.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 박사님하고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논쟁이 이제 창조냐 진화냐 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거의 수십 년을 계속해서 이런 논쟁들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화학을 전공하셨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으로서 박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 뭐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랜 동안 논쟁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주제가 방대하고 다양해서 이제는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부족하지만 깨닫고 느낀 바는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성경 기록 그대로 이어봤을 때 6천년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위 과학에 근거했을 때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이라든지 그렇지. 예, 그렇게 들려요.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이었다든지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이 과학의 관측 결과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라는 것. 진화론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과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인가? 그렇죠.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 그러면 보통 관측을 한다든지 대상을 뭔가 실험해서 만든다든지 재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과학적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객관적이다. 그 그렇습니다. 실험의 어떤 결과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진 건데. 예.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과학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태초에 일어난 사건들,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원이라는 것이 있죠. 어허. 물질의 기원, 생명의 기원, 사람의 기원, 인류의 기원, 수많은 기원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대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현재에서 활동하고 현재만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만 흘러가죠.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키입니다. 과학은 현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만 치우쳐져 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서 소위 4차원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역의 기원이라는 사건을 현재의 과학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시간 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학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기원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일어난 사건들. 현재의 과학은 결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타임머신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예, 타임머신만 개발되면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과학적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3차원의 세계는 이게 평면 그렇습니다. 그 뭐죠 공간이죠. 입체 공간의 세계이고 그렇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시간이 시간이라는 포함되죠.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공간은 가능해도 시간의 세계까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위 진화론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지식과 최첨단의 툴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현재는 이러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하는 라고 거다. 말하지만 그것이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측과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론은 과학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상상력, 또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믿음입니다. 다른 이름은 굉장한 믿음이고요. 믿음이죠. 네. 또는 다르게 말하면 과학적인 공상, 과학 소설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학 예술 또는 시각 예술 이렇게 과학을 정의하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기원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예. 그 진화론의 또 가장 큰 어떤 맹점이나 그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예. 진실과 진리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참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다 그렇게 배우셨겠지만 지금 뭐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은 과학은 하나의 추측이고 또 하나의 상상이고 기원이란 대상을 기원에 대한 연구하고자 진화론에 할 때,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과학이 맞습니다. 예. 좋은 툴과 과학적인 지식, 많은 전문가들,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시간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과학이 갈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화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상상이고 하나의 신념이고 또 그럴 뿐이지 그 진짜로 과학은 아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상이 과거의 기원에 관한 것일 때, 마치 지구가 45억 년 전에 그런 만들어졌다든지 얘기들은 성경이 근거가 없는 어떤 신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의 과학은 사실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측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런 그걸로 과학을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저희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 창조론을 모든 것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다 나오는데 이러한 왜곡된 진화론을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에 쫙 퍼져 있는 거죠. 인터넷에 모든 것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미디어와 문화 사역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틀었을 때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 권 지사님 같은 경우, 권 대표 같은 그러시군요. 경우 말씀하실 때, 예. 그 진짜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의미라면 다른 과학자들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왜 진화론을 가장 과학적인 것으로 진화론만을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했을 때 진화론만을 과학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그것을 공립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것이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질을 지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과학은 분명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대상을 과학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 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왜 오늘날 수많은 공립학교에서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그러고 예, 예.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진화론적으로만 접근해야 된다 또는 설명해야 된다. 성경의 창세기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그렇죠.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예.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원 또는 창세의 어떤 사건, 과거의 사건을 다룰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전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들만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기원이라는 주제는 이건 일반 사람들은 이거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꼭 진화론자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이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자들은 이것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거고 그래서 이것이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게 맞다라고 가르쳐지는 무슨 뭐 어떤 뭐 영적 파워가 있어요? 뭐 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창조과학의 연구 영역을 넘어가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분명한 진리가 있고 과학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논리, 즉 과학이 그래도 계속 과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과학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듯한 다수결이 지배하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라는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그 이론이 다 맞다고 이야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현재 오늘날의 공립학교 현실은 오히려 공산주의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 그것이 지금은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렇군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화론이 예, 예. 틀렸다는 것을 아는 교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성경적인 세계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간다면 그렇군요.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상이 다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저는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아까도 우리 사모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일들에 또 우리 권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 미디어의 파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또 요즘은 거의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미디어 시대죠. 뭐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서 네. 거의 뭐 미디어와 함께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인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하시는 게 사이버 경건 운동. 네. 참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것 같아요. 뭐 쉽게 한번 제가 풀어보겠어요. 예. 우리가 그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 있습니다. 목장, 뭐 구역, 저희는 홈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 소그룹 모임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우리 부모님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간증하고 나누고 맞아요. 말씀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영이 살리는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찔리네. 보게 되면 너희들 방에 가서 잘 지내라 이러고 그렇죠. 일종의 방목입니다. 방치죠. 방치죠. 아유,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껏해야 헐리우드 영화 다 같이 보는 거.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다 대화 없이 앉아서 자기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SNS에서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제가 강의를 가서 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부모님 SNS에 있는 친구 5명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10%도 안 되는 분들이 손을 들어요. 심각하죠. 어떤 아이들하고 어떤 컨택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그렇죠. 모르는 예, 그렇지만 SNS에서는 우리가 아이디로 가입 등록하시지만 예, 예. 거기에서 저에 대한 사람, 저에 대한 나이 이런 것들을 검증 안 하고 그냥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노출돼 있고요. 또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목자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예. 우리 저희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복하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이버 경건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랙티컬한 것들을 특히 인터넷상에서 같이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가면 경건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잖아요. 예. 가정에 와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 사이버 경건 운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경건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모임에서만 경건한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컴퓨터 네. 앞에 서서도 경건하게 네, 가지 말아야 될 처소는 가지 말고 정말 좋은 거룩한 처소에만 머물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 같은 건지 그런 것이 이제 사이버 경건 운동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상당히 가능한데요. 자녀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고. 왜냐하면 13세 이하 같은 경우는 그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스스로를 파악을 못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코파라는 법이 있습니다. 코파요. 예,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라는 게 있어요. 어, 그게 1998년도에 패스된 연방법인데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루는 디지털 디바이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개인 신상 정보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인즉 요즘은 전화번호가 거의 아이디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한국 제너레이션, 코리안 제너레이션들은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SNS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 저장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13세 이하는 사실은 이메일 어카운트나 SNS 어카운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면 부모님들과 사이가 나빠져요. 그때
우리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이가 나빠져서 그렇죠. 싸우죠. 친구 다 가지고 근데 왜 나만 못 가지?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코파라는 법이 있다. 13세 이하는 네가 쓰면 안 된다. 그 이후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실정법을 얘기하면 얼마나 요즘 아이들 성숙하고 똑똑합니까? 외우기도 쉽네. 코파 이름이 맞습니다. 좀 뭐 같아서 그렇지만. 아니 저희는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마치신 학부모님들이 미디어 이제 클래스를 택하시는 학부모님들 피드백이 어허. 너무 좋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7살짜리 아들이 엄마 나한테 이제 스마트폰 쓰고 싶다고. 7살짜리. 7살짜리 요새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 되면 하다가 오늘 들었는데 네가 쓰면은 너가 법적으로 어기는 거야. 이건 법적으로 네가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코파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 줬더니 애가 금방 7살인데 알아듣더래요. 그럼 안 돼? 이야. 법적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끝냈대요. 굉장한 툴이네요, 그게. 네, 또 하나가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큰애가 중학교를 이제 갔어요. 예, 예. 그러면 미들스쿨은 미국에서 6학년이죠. 12세입니다. 아하. 13세 이하죠. 학부모 모임 PTA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숙제를 페이스북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그리하고 지나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이메일이나 혹은 종이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실리콘밸리인데 혹시 당신은 IT 계통에 일하지 않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마치 야유를 보내듯이 저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파 법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13세 이하인데 그거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그 문제가 사라졌던 적이 있어요. 완전히 멋있으셨네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아이들은 SNS가 SNS인지 일기장인지를 몰라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많이 올릴 때가 많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런 세대의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악영향들을 가장 어찌 보면 직격탄처럼 맞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다 얘기했지만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것이 뭐 진화론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그냥 막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어떤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간단하게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을 좀 일단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분별하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어야만 한다는 오직 하나만의 진리 성경이 바탕이 되어서 분별하는 그런 것이 정말 너무 필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학부모들, 학생들 또 교회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더 많은 하나님의 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정리하셔서 저는 끝부분만 예, 지금은 팀워크를 해야 돼요. 팀워크를. 네,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공립학교에다가 교육을 다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가정이 성교육, 가정이 가치관 교육, 교회와 가정이 학교처럼 같이 팀워크를 해서 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박사님께서. 예, 간단하게는 결국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람들이 더욱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리를 안다면 결코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의견, 이런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집사님. 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거기서 지혜롭다는 단어가 그 슈레드라고 해서 빠르게 간파하고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NIV나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영적 분별력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에서 너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 참 너무 귀한 말씀들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뵙고 좀 더 심도 있게 또 재택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